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철학이 알려주는 마음의 해방.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주제, 바로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긴장했습니까? 몇 번이나 불안했습니까? 그리고 그 불안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느 때보다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원하는 것을 사고 몇 초 만에 전 세계의 정보를 얻으며 누구와도 즉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경쟁은 치열해졌고 비교는 일상이 되었으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수천 년 전부터 깊이 고민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철학자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 가장 강력한 통찰을 남긴 4명의 철학자를 통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론 1부 에픽테토스 통제의 지혜. 첫 번째로 만날 철학자는 에픽테토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이 한 문장은 스트레스의 본질을 정확히 찌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사 때문이라고 말하고 경제 상황 때문이라고 말하며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이제 끝이다. 그는 자책하고 우울해하고 다음 일에도 자신감을 잃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경험이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 그는 교훈을 얻고 개선점을 찾고 다시 도전합니다. 상황은 동일합니다. 프로젝트 실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없애려 하지 말고 해석을 바꾸어라. 에픽테토스는 인생을 단 2가지로 나눴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중 어떤 것이 여러분의 통제 안에 있습니까? 타인의 평가, 이미 지나간 과거,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다른 사람의 감정. 답은 명확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왜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과거에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미래가 불안해.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찹니다. 그 결과 마음은 끝없이 긴장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자유가 시작된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최근 당신을 괴롭힌 걱정은 무엇입니까? 잠시 멈추고 떠올려 보세요. 그 걱정은 정말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 아니라면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첫 번째 기술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택적 집중.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에너지를 쓰는 것. 이 단순한 태도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소음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면 이렇게 됩니다. 청중들이 날 어떻게 볼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면?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료를 더 정리하자. 연습을 한 번 더 하자. 핵심 메시지를 명확히 하자. 느껴지십니까? 전자는 불안을 키우고 후자는 준비를 만듭니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반응을 바꾸어라. 본론 2부 세네카 두려움의 극복. 두 번째 철학자는 세네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자주 고통받는다.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현대인의 스트레스 중 상당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내 미래는 안전할까? 건강이 나빠지면?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 중 85%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 중에서도 79%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네카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훈련법을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최악을 상상해 보기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최악을 상상하라니 그럼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말은 비관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잃는 상황을 상상해 봅니다.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해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다. 내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가족과 친구들은 여전히 내 곁에 있다. 공포는 대부분 막연함에서 태어납니다.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 크기는 줄어듭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부유해질 수 없다. 이 말의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지배되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스트레스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난이 두려워 모든 결정을 내릴 때마다 안전만 선택한다면 도전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원하는 삶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주기적으로 불편함을 경험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값싼 옷을 입어보고 단순한 음식을 먹고 최소한의 생활을 해보는 것. 일주일에 하루는 의도적으로 검소하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할까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각보다 강하다. 이 정도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생각만큼 끔찍하지 않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것에 의존하며 삽니다. 편안함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훈련하면 회복 탄력성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두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을 회피하지 말고 훈련하라. 두려움을 피할수록 커지고 마주할수록 작아집니다. 세네카의 방법을 실천해 볼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을 종이에 써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막연했던 두려움이 구체적인 대응 계획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본론 3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관점의 전환. 세 번째 철학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수백만 명의 생명이 그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전쟁, 역병, 배신, 정치적 압박. 그런데도 그는 명상록이라는 책에서 놀라울 만큼 평온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의 행복은 당신 생각의 질에 달려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핵심 가르침은 내면으로 돌아오는 능력입니다. 그는 매일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일이 정말 중요한가? 1년 뒤에도 의미가 있을까? 죽기 직전에도 이것 때문에 괴로워할까? 놀랍게도 대부분의 걱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인생을 소모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SNS 속 비교, 작은 실수, 타인의 시선. 당신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누군가 던진 한마디가
며칠 동안 마음을 괴롭혔던 적. 하지만 한 달 뒤에 그 말을 기억하십니까? 1년 뒤에는요?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당신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부여한 의미 때문이다. 여기서 매우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등장합니다. 거리두기. 지금 겪는 문제를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서 있는 건물이 보입니다. 그 주변의 거리가 보입니다. 도시 전체가 보입니다. 나라가 보입니다. 대륙이 보입니다. 지구가 보입니다. 그 속에서 당신의 고민은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대부분 아주 작습니다. 점 하나만큼도 안 됩니다. 이 관점 전환은 감정을 즉시 안정시킵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걱정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작은 파동일 뿐입니다. 마르쿠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라. 오늘 나는 무례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무지할 뿐이다. 이 문장은 놀라울 만큼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의 없는 동료, 이해하지 못하는 상사, 배려 없는 가족. 하지만 기대를 조정하는 순간 충격도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원래 완벽하지 않다. 실수할 수 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실망할 일이 줄어듭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세 번째 방법.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기대치를 조절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또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어떤 감정에 휘둘렸는가? 더 나은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저녁 성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도해 보세요.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세요. 그날의 감정을 돌아보고 더 나은 해석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습관만으로도 마음은 점점 안정됩니다. 본론 4부 쇼펜하우어 고요의 회복. 네 번째 철학자는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90%는 건강과 평온한 마음에서 나온다. 현대인은 행복을 성취에서 찾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인정.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방해받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평온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큰 성공을 이뤘을 때가 아니라 조용한 아침 산책을 할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일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고독을 강조했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는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알림 메시지, 뉴스, 영상, 비교. 뇌는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과잉 자극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출근길에 유튜브를 봅니다. 점심시간에 SNS를 확인합니다. 퇴근 후에도 넷플릭스를 봅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를 소비하지만 정작 자신과 마주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편안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라. 하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휴대폰 없이, 음악 없이, 자극 없이 그저 생각하거나 걷는 시간. 이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정신의 재부팅입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아무 자극 없이 멍하니 있는 시간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교는 행복의 도둑이다. 현대 사회는 비교를 먹고 자랍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는 더 빨리 성공했고, 누군가는 더 많은 돈을 벌었고, 누군가는 더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순간만 보여줍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그들의 삶이 아니라 편집된 하이라이트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스트레스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내 실패로 받아들이지 마라. 누군가 승진했다고 당신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돈을 많이 번다고 당신이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시간표가 다를 뿐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네 번째 방법. 비교 대신 자기 기준으로 살아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작년에 나와 비교해서 나는 성장했는가? 나는 내 가치에 맞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성장의 기준입니다. 종합 정리 및 실천 방법. 자, 이제 네 철학자의 메시지를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아라. 세네카는 말합니다. 두려움을 직면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관점을 바꾸어라.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요 속으로 들어가라. 이 네 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압도되지 않는 삶은 가능합니다. 강한 사람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통을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5분 동안 이렇게 질문하세요.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만 집중하세요.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적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세우세요. 셋째, 매일 저녁 5분 동안 그날의 걱정을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이것이 1년 뒤에도 중요할까? 자문해 보세요. 넷째, 하루 30분은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고요 속에 머무르세요. 산책을 하거나 그냥 앉아 있거나 일기를 쓰세요. 다섯째, SNS 사용 시간을 줄이세요.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 확인하세요.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엔딩.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말 것.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 것. 사소한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 것.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말 것. 그리고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것.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만 조용해졌다. 스트레스는 세상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시대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평온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평온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